래케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 오늘. 그런데 오늘도 계속 갑니다. 도무지 멈출 줄을 몰라요, 주식가. 마녀가 회방을 놓을 생각도 없고요. 네. 마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네. 누가 오든 뭐 마녀가 오든 마녀 할머니가 오든 지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사실 복장도 오늘 다 시커먼 색이어가지고 마녀의 날 같은 느낌이 딱 봐도 드는데 아니, 증시 하얀 분위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예. 검은색이 부각이 안 되는 아주 순백의 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악재도 사실은 또 뒤집어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와도 다 긍정의 마인드로 럭키비키를 외치면서 위쪽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그리고 요즘 들어서 패턴이 그렇잖아요. 저희 뭐죠? 랭킹쇼 할 때 되면은 네. 더 에너지가 샘솟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함께 이렇게 에너지를 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지금부터 또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네,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전 여기서 또 가죠. 조선도 또 신고가죠. 은행이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이제는 남북 경협주까지 들썩들썩 거리면서 네. 정말 웬만하면 다 밑에 있던 것들을 다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소외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상방으로 뻗어가야죠. 네.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132-8200번 전화상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종목은 어떨까 궁금하시다면은 이 유튜브 게시판에도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들 개별적인 고민까지 네. 담아서 글을 올려주시면 채택률이 더 높아집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금수저님, 에코디 반갑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트 형님 계시고요. 고고씨님, 이거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저 이 왜요, 방송 이 왜요? 오프닝 시작할 때쯤에 제가 약간 씩 웃으면서 들어갔는데 음악이 바뀐 것 같은데요? 바뀌었어요, 피디님, 바뀌었어요. 저희 오프닝 음악 바뀐 거죠? 그쵸? 뭔가 평소보다 좀 신나는 음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고고식님께서 확실히 예리하세요. 자, 이런 가운데 후리지아님, 이 차는 손 쓸 수가 없네요. 보지도 못한다고. 그래도 오늘 괜찮지 2차 않아요? 분위기가 좋아서 다행인데, 네. 문제는 이런 적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어가야 될 텐데 얼마큼 상승의 에너지가 이어질지, 그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주에도 계속 종목 상담하면서 2차 전지에 네.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아픈 손가락 같았는데 오늘 그래도 좀 가길래 맞아요.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이 상한가를 가더라도 2차 전지는 여전히 손실이라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과연 앞으로 이런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지 저희 네. 전문가분들께 여쭤볼 수 있거든요. 많이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된동사님, 종대님, 순자님까지 와주셨고요. 희망이와 나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낮이에요. 모두 자외선 조심하세요. 진짜 느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스튜디오 도착했잖아요. 우와, 날씨가 제 피부 체감 지수로 봤을 때는 30도에 거의 육박하는 정도. 어쩌면 30도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는 진짜로 여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마도 시작한대요. 그래요? 네, 이른 장마.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서 태풍이 올라오는데 예. 살짝 제주를 걸쳐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또 전국적으로 좀 습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습해서 더 더운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쩐지 그 느껴지는 뜨거움에 비해서 땀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들 오늘 더위 타시는 분들이라면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시원하게 날아가니까요. 그렇죠. 시장 보시면서 또 더위를 날려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짝 더위 얘기하니까 짜증이 올라올 뻔했다가 시장 이야기를 보니까 하시자마자 갑자기 또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아주 좋아요. 오늘도 저희 재미난 랭킹도 준비했으니까요. 네. 오늘은 어제같이 이렇게 엄근진한 거 아닙니다. 정말 재미난 접근이에요. 가볍게 오늘 봤습니다. 창호 앵커가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제가 잡는 주제들이 왜 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데요? 지금 떠올려 보니까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일단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오늘 키워드? 요겁니다. 연인입니다. 아예 컨셉을 그쪽으로 잡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네. 정말 솔직히 말해서요. 네. 이런 컨셉으로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 검색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먼저. 거의 약간 연프로 가겠다. 이건 그냥 운명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처자니 힘을 모아 어디 사연이라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사연은 뭐 됐고요.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잡아봤냐면 연인. 6월 12일이잖아요. 네. 오늘이 미국에서 러빙데이래요. 러빙데이는 뭐야? 문질러요? 백인과 다른 인종 간의 합법적인 결혼이 최초로 허용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브라질에서도 연인의 날이라고 해서 연인의 오늘 날? 이렇게 연인과의 뭔가 사랑에 불타는 날이 아닐까 증시도 불타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 실제 구체적인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랭킹 바로 네, 연애할 때 중요한 매너 있는 행동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 준비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사실 고전적인 매너의 지표들 몇 개 있죠. 예를 들어 뭐 추울 때 자기야 이거 입어 하면서 외투 벗어주는 거. 벌써 오그라들었어. 드라마 영화 보면 뭐 매번 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오그라들어서 잘 못하는 거긴 한데. 네. 그래요. 저것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문 열어주기. 창문 그렇죠. 이렇게 열어주면서.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네. 이거는 약간 하수인데 창문 열어줄 때 하수요? 살짝 그 차에 그 머리 다치지 않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매너손. 그거 좀 약간 심쿵손이죠. 그래요? 저는 네. 여자분이 저한테 그렇게 해줘도 심쿵할 것 같은데요? 저는 누가 문 열어주면 내 손 있는데 왜 열어주지? 이게 역시 사람마다 좀 나도 손 달라요.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예전과 지금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최근 MZ세대, 젊은 세대의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또 뭐 같습니다. 있어요? 자, 그리고 존중하는 대화? 그렇죠. 존중하는 중요해요? 대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시간 지키는 거. 시간관념에 철저한 분들이라면 이거 진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휴대폰 내려놓기 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휴대폰 관련된 게 요즘 분들이 더 예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여기 모든 게 이 네. 외투 벗어주는 거, 문 열어주는 거 한 몇 개는 그냥 연애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에도 좀 적용이 될 만한 그렇죠. 그런 매너인 것 같은데요. 네. 참고로 지난달에 나왔던 설문조사 결과고요. 글로벌 소셜 앱 매칭 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매너 있는 행동의 기준을 물어봤는데요.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러분의 반응 좀 볼까요? 네.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준호님께서 연락이나 잘 받아주면 바랄 게 없었는데. 준호님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연락의 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이거 안 맞으면 제가 봤을 때 못 만납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거기에는 예민한 게 약간 즉답하는 네. 거 있잖아요. 읽었는데 왜 대답이 없어?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하루 종일 붙잡고 있지는 못하는 편이긴 하지만 오히려 제가 상대방이 연락이 뜸하면 약간 불안한 편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연애 패턴이 그냥 거의 생사 확인 정도만 하는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정말 잘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자주 연락하고 그리고 제가 어디를 이동할 때 다 보고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놓이고 네. 그리고 상대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그렇게 받고 싶은 만큼 네. 또 그렇게 대우를 그런 해주는 거죠. 그런 것 같군요. 같이 있지 않더라도 네. 그 사람의 생활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주식 거야. 얘기할 때만큼이나 지금 창호 앵커가 눈이 네.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너무 빠져들었나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수능이 아이고. 없더라도 또 연애할 때 나는 이런 팁이 있다 있으시면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면서 네. 오늘 종목 상담과 이 랭킹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좀 모셔볼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호 전문가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호입니다. 오늘은 음성만 들리시네요? 영상이 얼굴이 잘 안 비춰지는데 나와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드디어 나오셨어요. 나와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나와주신 김에 간단히 좀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연애할 때 중요한 매너 있는 행동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지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그럼 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전문가께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매너 전문가의 의견은 뭔가요? 글쎄, 가장 기본적인 게 상위 랭킹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사실, 문 열어주기나 외투 벗어주기는 좀 행동이고 좀 단적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존중하는 대화나 시간 지키기가 1, 2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하는 대화, 시간 지키기. 정말 사실 앞서 상영의 콕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참 모든 인간관계에 다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김근호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한번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권씨님께서 김근호 전문가님 딱 등장하시니까 네. 오늘도 잘생기셨네요. 역시 아니 예. 김근호 전문가님 그 주에 2번 출연하시잖아요. 네. 출연하실 때마다 팬덤이 확실히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캐서린님은 네. 와 근호 전문가
전문가님이시다. 짱짱짱 해주셨고요. 아, 네. 준호님, 시간 지키기 말고는 딱히 저희 랭킹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주고 계시고. 준호님도 네. 상조 앵커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문은 뭐 각자 열면 되는 거고 이렇게. T예요, T. 그렇습니다. T입니다. 역시 그리고 T. 지금 여러모로 결혼 후에도 같으려나? 뭐 슈팅스타님은 네. 이런 이야기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참 깜빡할 뻔했는데요. 저희 이벤트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소개를 좀 드리죠. 6월 18일 수요일, 그러니까 이거 다음 주잖아요. 이 공연 초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5분을 신청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기 끝에 보이시죠? QR코드 하나. 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공연명이 건반위의 비르투오소라고 하는데, 저는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 자체가 일단 품격이 좀 있어 보여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 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공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꼭 이 티켓 좀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자, 네. 저기 있는 QR입니다. 바로 찍고 들어오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의 선물 어떤 분이 좀 받으실지 네. 지금 SPG 매수해도 될까요도 올라오고 이스트소프트, 테크윙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산일전기, 엑셀세라퓨틱스 종목이 사이즈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다양한데 네. 이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일본 미식투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그래요. 이 종목이 오늘 핫해서 네. 필명 보고 웃으신 거죠? 네, 일본 미식도 없는데 약간 네. 약간 무슨 맥락일까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데. 고독한 미식가를 열심히 보시는 그럴 수도 분이 있겠습니다. 아닐까. 그런데 이거 예. 오늘 너무 핫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됩니다. 네, 바로요. 원전이죠. 네, 한전기술 신청해 주셨어요. 이분 사신 가격이 77,000원입니다. 비중이 5%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전기술 현재 주가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와, 대단하죠 오늘? 26% 급등이에요. 와, 거의 상한가인데요 이거 사실은 지금. 77,000원에 사셨으면은 바로 이날인 것 같은데 6월 9일에 사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때 사실 때만 하더라도 고점 잡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나서 좀 밀리니까 잘못 샀나? 또 오늘 이 종목은 갑자기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죠. 양봉이 터지는 거예요. 네. 왜 제가 혼자 너무 모노드라마를 쓰지 않나. 아니 이게 왜냐면 네. 두산에너빌리티나 BHI는 차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전기술 나 이거 소외된 거 괜히 들어간 거 아니야? 이랬다가 이렇게 급등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한전기술 지금 수익 많이 내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더 살 걸 싶으실 거예요. 과연 김근우 전문가 어떤 전략 주실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원전의 스페셜리스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원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해 주시기는 했거든요. 한번 좀 들어볼게요. 김근우 전문가님, 한전기술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너무 좋죠.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주 중에서 중심에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BHI나 현대건설처럼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하는 모멘텀들을 제외하고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멘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EPC하고 있는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리고 기자재하고 있는 BHI나 실제로 수주부터 EPC도 다 가능하지만 여기에 SMR 모멘텀까지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랑은 약간 별개의 조건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한전기술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는 거는 글로벌에 접목되는 형태보다도 이제 국내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얼마 안 됐죠. 근데 사실 많이 좀 우려했던 측면들이 원전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가였는데 실제로는 기존에 있던 스탠스와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책 단위로 보더라도 원전에 대해서 기존 전 정부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내용들 또한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면서 원전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멘텀의 변수를 토대로 원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한전 기술처럼 한전 그룹주들 있죠. 오늘 한전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올라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오케이. 지금까지는 그럼 글로벌 위주로 모멘텀을 받았던 원전들이 먼저 출발했고, 후발주의 형태로 해서 한전 기술, 한전 그룹주들이 움직였는데, 얘네들이 그럼 쭉쭉쭉 우상향이 나올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글로벌 모멘텀에 적합하지 않은 게 설계를 하는 기업이에요. 자,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볼게요. 오늘 우리 시장 아시아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미국장에서 보면 오클로라는 기업 그리고 SMR, 뉴스케일 파워 같은 기업들이 막 20% 30%씩 급등했단 말이죠. 급등했던 배경을 보게 되면 국내 한수원과의 이제 업무 협약, MOU 체결이 주요 재료였습니다. 이거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장에서 한 섹터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한민국과의 업무 연계성을 토대로 상승 모멘텀을 받는다. 그것도 급등 재료로 받는다. 흔치 않거든요. 그만큼 여파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사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팀코리아의 핵심이 되는 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설계를 담당하는 게 한전기술이고요. 앞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체코 수주 같은 경우는 수주가 되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앵커 두 분과 같이 프로그램을 했었죠. 완전 분석을 해드렸을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앞으로 나올 원전 수주 재료가 더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루마니아부터 시작해서 서유럽 단 국가들도 있고 중동도 있고요. 우방국들 대상으로 해서 결국 우리랑 프랑스와의 경쟁을 토대로 새롭게 등장할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SMR 지금 제휴 들어가 있는 것도 과거에는 이제 3톱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BHI, 현대건설만 모멘텀을 받았다면 한전기술도 추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늘의 상승으로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평단이 그렇게 낮은 축은 아니십니다. 아마 좀 물려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방 좀 탈출을 하고 또 지금 상승 수익을 누리고 계신 건데 더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이렇게 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때 보면은 2021년도에 이제 유동성 장세 때 당시 원전 주요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유동성이 좋아서 시장이 올라갈 때 순환매로 올라갔던 자리 정도가 11만 원 정도 되는 구간이 돼요. 이런 레벨까지는 기간 투자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원전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설계 위주로 하고 있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모멘텀을 조금 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에 설계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과는 좀 다른 겁니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과는. 그래서 전 이전 고점까지 보시고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시장의 중심도가 원전에 더 뜨겁다라면 나머지는 좀 분할로 끌고 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축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끌고 가 보자라는 의견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섣불리 최근에 네. 사신 거라고 이렇게 살짝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셨고요. 깜짝 우리 놀랐어요. 시청자님이 1년 정도 1년 보유를 하셨대요. 보니까 예. 딱 사신 가격이 그동안에는 또 손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확실하게 빨간불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저희에게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더 수익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은요, 직전 고점까지 가면은 절반 정도 좀 물량 줄여주시고, 나머지 시장이 원전이 계속 뜨겁다 하면은 장기 투자로는 11만원까지도 좀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나날이 펼쳐질 겁니다. 계속 추이 지켜봐 주세요. 네. 자, 시장이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버스 타러 간다는 얘기가 많이 버스? 있어서 이 무슨 버스가 버스 왜요? 싶더니 상승 버스 타러 가신다고. 그래요. 물대동사님 버스 탔네. 그 준호님께서는 고은님 조용하신 거 보니까 이 버스 타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물대동사님께서는 아직 상승 버스에서 못 내렸다고요. 좀 잘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내리시면 네. 안 되죠. 그렇죠. 계속 가야죠. 네, 이제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네. 버스에서 여기서 속도 더 내면은 스포츠카 이렇게 해서 시장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거 있어요. 아차하니까 벌써 다리가 막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깜짝깜짝 놀랄 속도입니다. 지금 일본 미식투어님께서 감사합니다. 매너 행동 중요한 존중하는 대화요. 이렇게 해서 저희 랭킹에 대해서도 살짝 의견 같이 알려주시네요. 요 존중하는 대화 얘기가 제가 지금 본 것만 두세 번 벌써 나왔거든요. 요게 희망이와 나님께서도 예. 존중하는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렇죠. 글을 올려주셨고 아지랑이님께서는 김근우 전문가도 이런 부분들 뭐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네.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근우 전문가님다운 선택입니다. 글 써주셨네요. 네, 순자님 축하드려요 하면서 같이 수익을 축하하는 이 훈훈한 분위기 계속 연출되길 바라고요. 네. 자, 종목 진단을 한번 더 가볼까요? 다음으로 올려주신 종목 가운데서 예. 골라봤습니다. 썬문님의 종목인데요. 이거 봐야죠.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SK 이노베이션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요. 네, 얼마예요? 17만 9천 원입니다. 지금 1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비중은 5%예요. 그런데 그동안 덜어내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17만 9천 원은 5%인데 현재는 10만 원이 미치지 못하는 주가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하면 매수가 가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2차전지 과연 추가 매수가 어떤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SK이노베이션은 올 초에 잘 돌아나가는 듯 했다가 3월부터 갑자기 쭉 미끄러졌거든요.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매수 가격이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자, 알아보죠.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큰데 이거 추가 매수 해야 될까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평단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완전 기간 투자를 하실 게 아니다라면 추가 매수 웬만하면 고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고점에서 물려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점 레벨대에 있으니까 사도 될까요?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하면은 SK이노베이션뿐 아니고 다른 종목을 보시더라도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다 하는, 그리고 업황도 좋고 실제로 좋은 종목으로서 주가 퍼포먼스가 상방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기조 속에서 소폭 조정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까지 쭉쭉 빠져버린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 좋은 애들이에요. 네.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물론 다른 셀 기업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SK 오늘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SK 그룹 차원에서 아예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했고, 그리고 다른 자회사의 합병을 통해서 캐파 자체를 키워버렸기 때문에 뭐 기대할 수 있는 뭐 LNG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추가 ESS부터 시작하는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를 키워버렸다 보니까 느려지는 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업이 사실 이전에 올라가는 국면 속에서 이게 LNG 모멘텀 받은 거거든요. 네, 이런 국면 속에서 이렇게 이탈이 돼버리면 사실 내가 위에서 들고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더 축소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네. 이 추세 자체가 이제 한번 깨지면은 다시 올라오려면 새로운 재료가 또 등장을 해야 돼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요, 이거 SK이노베이션이 잘해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올라가니까 패시브 자금 같은 것들이 유입이 되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은 당연하겠지만 같이 붙는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장 수급으로 올라오는 거지 개별 종목의 장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시장 깨질 때 보면 좋은 애들도 내려가잖아요. 같은 구조예요. 기업의 상황과는 별로 상관없이 올라가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폭을 보면서 이거 더 올라가겠네로 판단하면은 섣부른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안 하시고. 네. 그래서 올라왔을 때 만약에 이제 대규모로 SK이노베이션도 대규모 투자하고 있는 게 지금 LNG 방향성인데 LNG 모멘텀을 받아서 추세를 타는 게 아니면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간 투자의 방향으로 보시되, 기간 투자도 내 본전까지 기다리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회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보지 마시고 적당히 올라왔을 때 그래, 이 정도면은 내가 손실폭 줄이고 나가야겠다라는 방향성으로 보시는 게 지금의 업황을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한테는 좋다. 네. 근데 추가로 설명드리는 게 이게 LNG 붙어서 올라가면 미국발 모멘텀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랭킹쇼 월요일 목요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오는 구조가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이거를 덜어내야 될지 좀 더 봐도 될지가 갈리기 때문에 이것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추가 매수 없이 반등 시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자.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이노베이션 진단 받아봤는데요. 추가 매수할까요? 노입니다. 네. 지금은 들고 계신 것만 조금 더 같이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채팅자 좀 볼까요? 1,500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슈팅스타님 와주셨습니다. 떵산 누나, 요즘 여행 가고 싶으심? 떵산 누나가 물된 동생. 떵산 누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행 얘기는 갑자기 왜 나온 거죠? 지금 따라가 볼까요? 근질근질.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여행을 떠나시든지 버스를 타시든지 어쨌든 수익으로의 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 이 랭킹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애 매너는 어떤 걸까 이야기 나누고 있는 와중에 준호님께서 먼저 데이트 비용 내기가 있어야 했는데 점점점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걸 바라셨었나 봐요. 연애할 때. 밥 사주는 누나 최고.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인 게 네. 준호님께서 존중하는 대바는 이별 통보 받을 때 들었다고요. 점점점. 그래요. 이별 네. 통보 받을 때 존중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별할 때 막말하는 것보다 맞아요. 낫죠.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 막말하고 아름다운 이별 중요합니다. 언성 높이고 헤어지는 것보다 저게 좀 낫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 또 안녕하세요. 이승현님 오셨고 애경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좀 전에 하이브 좀 봐주세요. 몇 번 이렇게 글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다 써주셔야지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동주님께서 답답하신가 봐요. 하이브 좀 부탁합니다. 지금 글을 제가 벌써 한 3번 네. 정도 본 것 같은데 얼마에 몇 % 사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종목 진단 신청뿐만 아니라 저기 위쪽에 저희가 QR코드 하나 띄워드릴 텐데 공연 초대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죠. 많이 참여해 주시고 5분 선정해서 저희가 러시아 피아노 협주곡의 정수 바로 저 비르투오소 공연의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여름에 또 클래식 연주회 들으면서 또 데이트 하시고 또 그렇죠. 저희 오늘 주제가 연인이잖아요. 네. 연인과도 돈독한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거잖아요. 자, 그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참고인 5위를 거. 네. 약간 아래쪽에서 지금 QR코드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하고 신청, 있어요. 신청. 빨리 5위 약간 띄워주세요. 5위. 자, 연애할 때 중요한 매너. 뭐예요? 그 기준입니다. 네. 자, 5위는 바로 뭔가 추울 때 외투 벗어주기. 네. 그래요. 이거 뭐 매너 있어 보이는 행동이 맞는데 고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네. 보기보다는 중요도가 좀 더 떨어졌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 저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네. 요즘에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 5위를 좀 밀려났습니다. 좀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으면 벗어주면 좋고 정말 추울 땐 좋은데 애매하게 친한데 그런 호의를 베풀면 이게 뭐야? 받는 사람도 좀 불편해요. 사실. 맞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5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4위는 어떨지 여러분의 의견 또 남겨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지금 너바님께서 각자 잘 입고 오자. 제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 그래요. 주셨어요. 지금 여기 턱 끝까지 올라왔는데 네. 각자 잘 입고 오자. 너바님도 그래요. 저희 T클럽에 들어오신 걸로. 네. 추운데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이렇게 구박받을 수도 그렇게 있어요.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지금 뷰노도 좀 여러 번 종목 상담 신청해주고 계시고, 네, 우리 토통님, 우리 증권통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음란막이 추울 때 외투 벗어주는 게 이게 왜 야합니까? 예? 자, 이거 지금 빨리. 건전한 이런 얘기를 왜? 이상한 얘기는 화제 전화 시켜버릴게요. 자, 네. 지금부터 하루 종일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도 국내 증시 지치지 않고 상승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으로 향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전기술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원전주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체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원전주들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전 설계 관련주 한전기술이 첫 번째 올라왔고요. 원전 주기기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54,5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53,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난티가 랭크됐습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대북 경협주도 오늘 급등했는데요. 아난티는 과거 금강산 리조트 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어서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오션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업 역량을 약화되면서 MR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이 또 앞으로 수익 기대감 속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도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도 8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G2파워 올라왔습니다. ESS 신제품 출시와 함께 정부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그리고 해외 진출 확대까지 성장 동력 3박자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5월 기준에는 수주 잔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6위에는 태양광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인데요. 미국발 호재와 함께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7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와 대비되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59,000원 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8위에는 우리기술 올라왔습니다. 역시 원전주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 9위에는 일신석재, 남북경협주 랭크되어 있습니다. 10위에도 원전주입니다. 유지 보수 기업이죠. 한전산업 랭크되어 있습니다. 11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에도 원전 관련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태웅인데요. 한수원이 또 태국 공기업과 SMR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기대감 계속해서 살아있고요. 12위에는 실리콘2가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퍼지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수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오늘은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마친 뒤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방산주 하나시스템이 오늘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도 강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14위에도 원전주가 올라왔습니다. BHI 올라와 있는데요. 한수원과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위한 독수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15위에도 원전 모멘텀 살아있는 현대건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본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원전 모멘텀 그리고 남북 경협까지 다양한 모멘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위에는 PS 일렉트로닉스 올라왔는데요. 영진 하이텍과 합병 완료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7위에는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현재도 24만 원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18위에는 LS 마린 솔루션 올라왔습니다.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주가는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19위에도 남북경협 관련주인 좋은 사람들이 올라왔고요. 20위에는 아톤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 오늘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건 바로 원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도 종목 상담에서 한전 기술에 대해서 도와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 원전 등 전방위 협력을 약속하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6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원전주에 대해서 대응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그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찍었던 벌목사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봤었는데 벌거벗은 종목사, 벌목사. 그렇죠. 네. 와, 지금 최근에 2만 원에 있던 종목이 거의 6만 원이 다 돼갑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원전주. 이제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다 따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김구루 전문가님, 그러면 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원전주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좀 심플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못 삽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제 예시를 들어보면 제 공개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200% 좀 넘게 수익률이 지금 찍히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지금부터는. 너무나 뜨거워지다 보니까 또다시 과거에 방산이 고가 횡보할 때도 그랬고 또 조선이 고가 횡보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었는데 고가권에서 사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변동폭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누리려는 앞으로의 뻗어나가는 기대값보다 변동성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걸 기다려야 되냐면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좋은 모멘텀이에요. 게다가 글로벌 주요 SMR 기업들, 또 컨스트레이션 에너지처럼 대형 원전 관련 기업들, 또 코메코나 우라늄 갈턴 이제 광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랠리가 나오고 있는 게 다 원전 모멘텀인데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네들 꺾이는 걸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꺾이는 건 우리나라의 원전주들은 어차피 글로벌 모멘텀이랑 지금 같이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글로벌 꺾이는 거 기다리시고 우리나라도 꺾이는 1차적인 조정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되는 영역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극대화하는 영역으로 두고 네. 물론 올라가는 폭이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좀 하면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증시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근데 다만 다 팔 필요는 없다 정도의 모멘텀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무조건 조정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잘못 사면 또 그런 경우가 생겨요. 제일 좋은 종목으로 꼭대기에서 물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은 결과값을 낮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막 되게 좋아 보이죠, 지금은. 이전에 되게 쌀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 기업이 바뀐 건 별로 없어요. 주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좀 겸허히 지켜보자. 가격 메리트를 주는 구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신신당부한 부분은 신규 접근은 조정을 기다리자.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그대로 잘 나가는 이 말에 이 잘 달리고 있는 버스에 그대로 타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원전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역시 김구루 전문가의 원전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네. 뭐라고 나왔죠? 지금 어디 갔어요? 방금 찾았었는데? 목소리가 핵무기. 그래요, 맞아요.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이죠, 저는? 벌거벗은 종목사 100% 적중하실 듯 네. 이렇게 위칼님께서도 올려주셨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글을 이렇게 쭉 남겨주고 계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권씨님께서 너무 잘 가서 배 아프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법하게 진짜 많죠. 원전이 사실 뭐 얼마 전에 체코 원전 약간 좀 노이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훅 꺾이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때 샀어야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나니까 보여요. 정말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예. 단기간에 폭등을 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임리을님도 오셨군요. 연애할 때 자중해야 할 것이라 보기에 운동 적당 이야기는 없네요. 이것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제가 이런 거를 얘기하기가 싫습니다. 저는 운동하긴 해야 되거든요. 창호 앵커 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연인이 네. 좀 운동을 자중해달라 네. 혹은 하지 말아달라 이러면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횟수가 많아서 문제인 거면 줄일 수 있거든요. 왜? 어차피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네. 안 하니까. 근데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몰래 해야죠. 그러면 뭐. 예,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어찌됐든 방송에서 저를 죽이시는 건가요? 아니죠. 예. 약간의 협상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리고 무역 협상인가요? 예. 그리고 캐서리님께서는 조금 차가워 보이지만은 네. 김구루 전문가님이 매너가 짱이실 것 같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 본인 등판에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김구루 전문가님이 네. 이제 저희 방송에서 주식 첫 번째도 주식 두 번째도 주식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전혀 저도 정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졸파고 TV님 오셨고요. 계속해서 지금 종목 친다 신청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요. 이분 예원신당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앵커님. 오늘따라 두 분 목소리가 앵두 같아요. 어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시죠? 앵두 같다. 내가 기분 좋으면 세상이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종목이요. 와, 너무나 묵직한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대표 종목이죠. 1등. 삼성전자. 1위 네. 삼성전자 신청해 주셨는데 얼마예요? 62,000원이요. 62,000원. 6만 전자 매수하셨는데 15%입니다. 왜 갈 듯 하면 누르고 그러네요. 이거 참 원인이 뭔지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딱 지금도 6만 전자 고비에 놓여있는 모습인데 저거를 좀 시원하게 뚫어냈으면 좋겠다. 온 국민이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눌리고 잘 못 가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삼성전자입니다. 네, 정말 큰 종목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근데 요즘 사실 삼성전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움직이는 폭과는 별개로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거의 정체가 되어져 있고 홀딩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런 측면들을 해석을 해보자라면은 다양하죠. 이제 기술적으로도 다른 메모리 기업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었던 압도적인 프리미엄은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레거시에서도 레거시 반도체를 이제 뛰어넘는 HBM이라는 모델이 지금은 메모리에서는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HBM에서도 밀려나갔다라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반도체가 힘을 받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지만 최근에 올라갈 때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주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이 먼저 올라가고요. 그럼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보면 사실 뻔해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술적인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 항상 후발주의 형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과거랑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삼성생명이 지금 대주주로 있는데 이 또한 지배구조에 대해서 재개편이 또 이루어질 것 같죠. 그럼 재개편이 보통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식 서술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개편될 때까지 그럼 주가는 거의 못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레벨이 워낙 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자리는 거의 없다라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만 주가의 상승폭을 기대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내부 경영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풀어야 될 실타들이 굉장히 엉켜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하는 종목으로서의 가치가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살 거면 오히려 그냥 코덱스 뭐 지수 추종 상품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 드릴 정도로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메리트는 딱히 없어 보인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메모리 업황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 투자에 설명드렸던 게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은 바닥에서 충분히 좋다라고 얘기하기를 많이 드렸죠. 먼저 반응을 합니다. 반도체 움직일 때. SK하이닉스 먼저 반응하고요. 실적 좋고 이미 모멘텀 좀 이수페타시스 먼저 반응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안 움직여요. 그럼 이런 구조 본다라면 굳이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들고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할 수 없다라면 저는 막 손실이 막 찍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반도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추천주로 드렸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심택이라든지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에요. 반응도가 많이 차이 나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럼 어디에서 놓을 것인가를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는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라는 점 그럼 숙제 풀어놓은 기업들 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점 이런 점을 이야기 드리면서 삼성전자를 다른 반도체로 교체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교체 매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으니까요. 지금 네. 권씨님은 삼성전자는 그냥 정들어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좀 이렇게 됐는데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채팅창을 볼 텐데, 야, 다음 전문가께서 미리 나와주셨네요. 이종목 전문가님, 오늘 문제 왜 이러냐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 뭐 오늘 문제가 썩 대단히 잘 뽑혔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예. 저도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주제를 많이 예.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네요. 사신방송 아닌가 싶긴 한데 어쩔 수 그리고 또 없어요. 다음 전문가분이 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특화되어 있는 문제를 저희가 랭킹까지 그렇게 드릴 수는 없죠. 네, 요렇게 좀 헷갈리는 걸 드려야 그러니까요. 한 번씩 좀 틀리고 예. 그래야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잠깐 뭐예요? 아니 바로 나오셨는데 바로 인사 이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은 합니다. 이종복입니다. 안녕은 합니다라는 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오늘 종목 진단 20개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오. 우리 상정 앵커는 나의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거고 실시간으로 오늘 좀 보여주세요. 싫어요. 자, 나도 뭘 원하세요? 뭐 어떻게? 예. 아니 저 문제가 지금 4등은 왜 공개를 안 했어요? 4등까지 알려주고 나는 나머지에서. 3개 중에 꼽는 걸 잘하는 사람인데? 그거 원래 저희가 4등 공개하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제작진이 갑자기 영상을 연결해버렸어요. 지금 볼게요. 저희 한번 볼까요? 4등 지금 한번 한번 같이 확인해보죠. 네, 전문가님 요청으로 저희 4등 바로 봅니다. 자, 4등 뭐죠? 어떤 거예요? 4등이 문 열어주기. 이 확실히 고전적인 것들은 후순위로 밀렸군요. 이런 거 딱히 사실 여성분들도 엄청 바라지는 않아요. 예. 문 열어준다고 갑자기 없던 매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굳이? 그러면 3가지 남아 있습니다. 휴대폰 내려놓기, 시간 지키기, 존중하는 대화. 이거 어렵죠, 전문가님? 이거 용어 상박입니다. 3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것도 딱 보면 네. 네. 특징이 있어요. 뭐죠? 첫째 특징은 행동에 관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첫 번째 특징은. 근데 그렇죠. 그 행동이 내가 주체가 되느냐, 상대방을 주체로 놓고 하느냐로 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오.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존중하는 대화, 휴대폰 내려놓기, 시간 지키기 이 세 개만 남았잖아요. 근데 예. 4등, 5등이 추울 때 내가 제일 못하는 거는 문 열어주고 이런 나 못해 이런 거. 대신 그러실 것 같아. 내가 하는 행동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나는 내가 지나갈 때 뒤에 누가 따라오면 문을 잡아주기는 해요. 대신 내가 열어주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는 문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 지키는 거는 나는 항상 약속하면 창호 앵커 알잖아. 나는 한 10분, 확실하죠. 20분 먼저 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뭐 이토마토 필이나 뭐 이 친구들을 하고 대화하거나 이럴 때도 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 않고 핸드폰을 아예 그냥 내려놓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가 얘기하는 걸 나는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 내 입장에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존중하는 대화가 내가 제일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는 안 하고. 정말 잘 아시면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예, 이게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존중하는 대화가 1등일 거냐, 핸드폰을 내려놓을 거냐가 1등일 거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 오호. 시간 지키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건 매너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이 그냥 묻어나오는 거고, 예. 상대방에 대한 매너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그래,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줄 거야. 존중하는 대화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니까 더 크게 얘기하면 이건 핸드폰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더 매너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럼 1위를 딱 꼽아주시죠. 근데 색깔이가 보라색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 왜 색깔이. 보라색이면 안 돼요? 전문가님? 보라색 싫어하시나? 망설이지 마세요. 예. 상정 앵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심리 파악 한번 들어갈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말 들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쵸. 이건 휴대폰 내려놓는 게 1등이야. 왜요? 그렇다면. 왜요? 저한테 대화를 물어봐 놓고 왜 휴대폰을 휴대폰 내려놓으면 대화를 듣겠다라는 그런 신호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존중하는 대화는 말 그대로 내가 내 와이프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 대화할 때 그냥 이렇게 좀 예. 그죠? 재미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매너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휴대폰 내려놓기를 1등으로 꼽아주신 거죠? 예, 네. 그리고 예. 2등이 존중하는 대화. 근데 이건 틀릴지도 몰라. 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1, 2위를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네. 그대로 갈까요? 행운의 여신님이 네. 공감합니다 해주셨고요. 아까 전에 전문가님이 이 외투 벗어주고 문 열어주고 이런 거 나 못해라고 하셨는데 마실님께서도 저도 못해요 이렇게 해주셨고 이순자님께서는 혼자 사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한번 보기에 혼자가 최고요. 공감하세요? 예, 사실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데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혼자 사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인사 많이 나눠주시고요.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종목 진단 최대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해 볼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종 뭔가요? 부자국민 1등 경제 이분님- 풀명 쓰세요. 이 종목이군요. 네, 에이직랜드 예. 이 종목을 42,000원에 사셨고요. 비중 15%입니다. 중장기로 보신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고요. 움직일 때가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가네요 해주셨어요. 에이직랜드 현재 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손실 구간이시고요. 좀 들고 계신 지도 얼마나 좀 된 것 같죠?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종복 전문가의 프로그램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에이징랜드, 이종복 전문가께서 이응직랜드라고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 얘기 그대로 지금 이응직도 갈 이응직랜드.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에이직랜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안 그러셔주지. 아니 이거 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종복 방송 실시간 지금 이제 한 3,000명 들어와 있어도 지금 시원찮을판인데 여러분 이응직랜드는 미스터 진단에서도 진짜 얘기 많이 해주고 근데 저분이 미스터 진단을 본다라는 보장이 없음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뭐 같은 말 반복적으로 해드려요. 대신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려볼게요. 우리 상정 앵커하고 창호 앵커가 지난주 방송은 그 이건 진행자하고 예진가요? 내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6월 5일 날 보면 6월 5일 날도 종목 진단 엄청나게 많이 해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원익 IP, 그 다음에 K시텍 막 이런 거. 요새 원익 IP 엊그저께 날랐고, 이걸 내 영상 뜰 때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K시텍도 초보자이면서 약간 개별성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걸 하라고 하고 막 진단해주고, 저 때도 시청자 공약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 골수 시청자분들은 알죠? 근데 쟤들은 튀었는데 얘는 아직 안 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종목 말 속에 못 가는 거와 안 가는 거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매수가가 42,000원이면 내가 사실이가 한마디 하는 주식이죠. 우리는 에이징랜드를 추천하면 항상 35,000원이나 그 이하에서는 되게 좋게 얘기하고, 그죠? 4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뭐 갖고 있는 사람 영역으로 뭐 5만 원, 6만 원도 얘기하고 그러는 주식이에요. 지금도 보면 이 정도면은 에이징랜드는 만약에 내 텔레비를 실시간으로 보거나 VOD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에이징랜드 결론, 매수가가 높음을 인정하라. 그걸 인정하고 그냥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튀어 올라서 4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올라간다. 그때쯤 갔을 때 본인이 다음부터 투자 습관을 고치신다면 투차전지로 대박날 수 있어요. 투차전지는 2차전지를 말하는 겁니다. 결론, 갖고만 있어도 올라가고 여력되면 더 사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살펴드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에이징랜드뿐만이 아니죠.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 종목들이 많은 상황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답답하다 보니까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안내드린 내용들 꼭 체크를 해주시죠. 너무 좁아지면 내지 마시고요. 네. 믿고 일단은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조바심 날 때, 시장이 막 갈 때 내 거 잘 못 가면은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때 바꿨다가 이도 저도 안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전문가님. 그리고 하나만 제가 얘기해드리면요. 뭘까요? 이토마토 페리 이거 종목 하시는 분, 종목을 3개, 4개를 한 번에 줘도 줄 때 2차전지면 2차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제약이면 제약, 이렇게 약간 끼리끼리 주면 훨씬 수월한 거예요. 대신 나는 뭐 능력이 되니까 아무거나 줘도 되긴 되는데, 종목을 서너 개를 줄 때는 2차전지, 반도체, 로봇, 얘네들은 소외주 군단이잖아요. 그죠? 그 소외주 군단끼리, 그 다음에 또 강하게 가는 애들은, 근데 강하게 가는 걸 질문하는 사람은 없겠군요. 그러네. 그거를 구분해주면은 30종목도 가능해요. 끝! 예, 올라온 거 섹터별로 좀 그룹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여쭤보면은 많이 봐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제작진분들 접수가 되셨을 것 같아요. 30종목이면은 전문가님도 전문가님이지만 이 제작진도 정신없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민숙님께서 짝짝짝 마녀 아들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해피앤리치님도 사실은 이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자주 못 보던 필명들이 맞아요.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이제 1,900명 정도 모여주셨거든요. 한 종목 더 갔다 오면 2,000명도 뚫어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가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여러 종목을 한번 묶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불안한 게 지금 섹터 그룹핑이 잘 안 돼 있는 순서긴 한데 일단 한번 어쩔 수 가볼까요? 없죠. 우리 이종목 전문가의 그 실력을 믿고 그냥 던져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3가지 종목을 한 번에 묶어서 바로 보낼게요. 처음은 여린님의 종목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DX를 보내주셨거든요. 매수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여기도 손실이 좀 있군요. 그러니까. 5%. 네. 혹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추가 매수 고민을 여쭤보셨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KMK님께서는요, 이번에는 뷰노 의료 AI로 좀 갑니다. 뷰노는 3만 원에, 여기도 손실이 제법 나와 있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이 역시나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유튜브 축풍령님의 종목입니다. 2차전지군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매수 가격 여기는 더 높아요. 52,000원입니다. 반토막이 더 나와 있는 상황인데 20%입니다. 1년 동안 60% 손해.
손절할까요? 이런 고민이신데, 자, 포스코 DX와 뷰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이게 원래 미스터 진단이었으면은 주고받으면서 설명하고 그러면 좋은데 나중에 시간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2,300명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거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그죠? 여러분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이 3,000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방송을 2,000 초반에서부터 그죠? 여러분들한테 거품을 물고 있는데 종합이 거의 한 7, 800이 올라왔어요. 지금 900 가까이가. 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종합지수가 저렇게 올라간 게 포스코 DX나 롯데에너지, 뷰노 등의 주식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지금은 그들만의 리그로 해가지고 기관 선호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기관 선호주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소외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대표적으로 기관들이 2차 전지 쪽에나 아니면은 실적이 없는 종목들에는 매수 관심을 안 갖거나 그쪽은 여전히 지금도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고 지금 보다시피 최근에 주식시장이 폭등을 할 때 결과론적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은 나중에 쫓아온 외국인이지 개인들은 보세요 여러분 6월 초순부터 매일같이 매도를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성장주형 주식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죠. 벌써 딱 논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론, 포스코 DX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추가 매수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중 바닥을 얘기하거든요. 한 번 더 쳐졌다가 갈 때는 진짜 크게 갈 수 있고요. 지금도 괜찮아요. 어차피 처질 때 저점 안 깨질 거고 돌 거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포스코 DX 추가 매수 의견이고 이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3만 원까지는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자, 뷰노입니다. 이제 지금 앞으로는 이런 설명 안 할게요. 뷰노는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쪽이 살살 모멘텀이 올 수 있거든요. 이번 10%니까 추가 매수 질문 들어왔죠. 당연히 추가 매수죠. 가격까지 얘기할 때는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미스터 진단에서 조금 더 하고 나는 의견 주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추가 매수입니다. 아, 이거 시간 가도 그냥 갈게요. 기억은 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녹십자 홀딩스가 여기서 진단해 줄 때 추가 매수하라고 했고 대박 난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서 내가 ST팜도 물어봤을 때 추가 매수하라고 했고 이 방송 고정 시청자 많죠? 그들이 맞아요라고 얘기하면 돼요. 뷰노 당연히 추가 매수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최소가 25,000원에서 27,500원입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한번 해놓으면 먹고 팔 수 있는 거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똑같아요.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돌 타이밍은 아니지만 결국은 돌 것이고 이분 20%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물려있는 분들은 나는 10% 정도는 더 사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 어느 시점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고 만약에 전문가님 전 돈도 없고 질렸어요. 그러면 그냥 괜찮아. 그래도 그냥 갖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롯데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경우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만 원대 주식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35,000원에서 4만 원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결론 총평 포스코 DX, 뷰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죄다 추세가 하락이지만 바닥이 거의 나온 걸로 보이고 조만간에 어느 시점부터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 비중이 적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나는 오케이다. 만약에 돈이 없다. 안 해도 거의 이 질문하신 분들이 산 가격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고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속이 시원해요. 예, 세 가지 종목을 정말 순식간에 깔끔하게 진단을 완료해 봤습니다. 일사천리님께서 불가능하겠는데요? 종목 진단 저희 시작할 때쯤에 이 얘기가 올라왔거든요. 시원하게 가능한데요. 예, 아이리스님 전문가님 멋지심. 게다가 세 종목을 했는데 예. 안 헷갈려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세 종목을 다 들어봤고 또 달라고요?
또? 섹터가 지금 다 다른데도 지금 좀 머릿속에 한 번에 쫙 정리가 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포스코 DX는 뭐 3만 원은 가볍게 갈 수 있다는 말씀. 뷰노도 추가 매수 오케이 사인 떨어졌고요. 네. 최소 2만 5천원에서 2만 7천 원대입니다. 거기다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차트상으로. 네. 10%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못 하신다고 해도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은 기술적으로 가볍게 반등할 수 있다는 점. 매수 가격도 불가능한 수치가 전혀 아니겠네요.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이 이렇게 또 소화를 잘 해주시니까 저희 또 바로 종목 나갑니다. 와, 이거 또 묶어서 가요? 네, 3개.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 진다. 엄청난.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초스피드인데요, 진짜. 근데 이번에는 대신에 예. 전문가님이 요청하신 대로 저희가 또 바로 제작진이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사전에 뭐 돼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거 골라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네. 현민맘님께서 올려주신 테크윙. 이 종목 36,800원에 비중 12%로 목표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아네스님께서는 리노공업. 네. 이 종목은 35,700원에 비중이 7%입니다. 맞질 않네요. 네. 마지막으로 학시. 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놀랐잖아요. 씨님께서 예. 올려주신 두산태순납니다. 3만 원이고 비중이 20% 손절해야 할까요? 3월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어제 못 파셨대요. 이렇게 반도체 시리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반도체 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첫 타 주식이 또 말이 많아야지 될 주식인데, 뭐 여러분들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이 주식들을 그냥 밥만 먹으면 보는 주식들인데, 펀더멘탈 같은 것도 다 체크하고 얘기해드리는 거라는 거 얘기해주고 갈게요. 그래도 일단 이거는 꼭 한번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위치가 다르거든요. 테크윙을 보시면은, 테크윙 같은 경우는 연간 연결로 봤을 때 2026년도치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강한 거예요.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주가에 우리가 위치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목표가 물어봤을 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손해나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조금 개인이고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밑에 있는 거가 유리한 거고, 본인이 오랫동안 갈 수 있고 좀 장기적인 스타일이고 좀 좋은 주식을 선호한다면 이 주식이 거기에 부합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세게 팍팍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조금 길게 봤을 때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반도체가 나중에 올라갈 걸 반영하면 기본적으로 5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목표가 5만 원 정도로 얘기하는 거고, 리노공업이 이제 새롭게 용이 되는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게. 근데 이것도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35,700원에 7%니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를 한 20%씩 들어가야지, 그래? 그죠? 이거 내가 그때 미스터 진단은, 여기 랭킹쇼에서 여기서 추가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건 짧게 가도 그냥 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목 방송은 실시간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바로 나오잖아요. 스승의 날 때 걱정 말고 추가 매수야. 보이죠, 여러분? 예. 그냥 두려워 말고 매수하세요. 45,000원에서 5만 원 갈 수 있다라고 5월 15일 날 했잖아요, 여러분. 저 움직임이 없을 때.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은 말 그대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언저리에서 이제 익절을 해야 되는데, 평균가 5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가면 익절하시고 빨리 더 밑에 있는 뭐 유리기판이나 이런 쪽을 붙었다가 그들이 반등 주면 빨리 팔고, 얘가 만약에 좀 눌린다 그러면 이걸 다시 사고, 그러면서 리노공업의 장기 목표가는 신고가입니다. 자, 그다음 두산테스나. 두산테스나가 가장 지금 얘기했던 주식들에 비해서 단이 낮죠. 이거는 엄청나게 오래 올라갔고 엄청나게 오래 빠지고 기술적으로 이중바닥, 쓰리바닥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고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테스나는 보세요. 이분이 딱 매수한 가격이 딱 저항이잖아요. 이걸 왜 손절해요? 그냥 이 주식은 다소간의 등락 혼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35,000원에서 37,000원에 갈 때 매도하세요. 이게 내 의견이에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주식을 이렇게 자신감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두산 테스나가 만약에 에너지를 잘 모으면 기대 수익이 제일 큽니다. 자, 세 가지 총평 다 좋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릴레이까지 시원스럽게 달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를 각각 하나씩 다 알려주셨거든요. 테크윙은 5만 원, 링공업은 신고가 예상한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자신감 없게 주식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는 이 종목이다 싶으시면 그래도 네. 일정 부분은 좀 비중을 실어주셔야 수익이 잘 나지 않을까. 이 아쉬움도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셨고, 두산 테스나는 35,000원에서 37,000원 사이에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종목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유튜브 동접자 수가 2000년대로 왔군요. 2013명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아주 좋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 주제 3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오늘 연애할 때 중요한 매너 있는 행동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3위는 과연 어떻게 될지 3위를 공개해 주시죠. 존중하는 대화가 3위였습니다. 지금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이 연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대화라고 네, 해주셨는데. 이거 핸드폰 내려놓기가 100% 1등 맞을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요? 굉장히 100%입니다. 자신감을, 100%요? 한번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바꾸시겠어요? 또 왜 그래, 닌게 지금 분위기 좋게 지금 종목 진단하고 있는데. 심리전이 아주. 네. 일단 1위 가시는 거죠? 휴대폰 내려놓기. 감사한데 상정 앵커 찬스. 예. 근데 보라색 괜찮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거 랭킹쇼, 지금도 랭킹쇼 바탕하면 보라색이네. 네. 보라색 그렇습니다. 좋아하시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한데 이거 문제를 창호 앵커가 낸 거잖아, 참. 맞아요. 제가 냈어요. 맞습니다. 창행. 네. 보라색 좋아하세요? 저 보라색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딱 좋아하는 계열은 아니긴 해요.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래요? 솔직히. 이렇게 해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안 받고. 그래도 알겠습니다. 휴대폰 내려놓기를 1등으로 이대로 가는 걸로 하죠.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열과 예. 성을 다해 이거를 맞춰주시는데 사실은 1등 맞추면 뭐 주나요? 뭐 그런 건 없지만 괜히 뭔가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좀 맞춰주시려고 하는데 예. 과연 1등이 휴대폰 내려놓기가 될지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부분 1위, 2위 같이 공개를 해보고요. 네. 종목 상담 릴레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 한애경님 보랏빛 향기, 지금 보라색에 대한 그래요? 논란이. 그리고 희망인의 행복님께서는 좀 전에 대화가 가장 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휴대폰이 1등일까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또 아이리스님이 이종복 전문가의 매력에 쑥 빠지셨어요. 볼수록 매력있다고. 볼매 이렇게. 자, 이종목 전문가의 예. 종목 진단은 조금 이따가 더 이어서 가보겠고요. 지금은 1시간 동안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2위에 LG CNS가 올라왔는데요. AI 기술에 힘입어서 견조한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급등하면서 장중에는 62,2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59,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위에 미투온도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게임주죠.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되는 합법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을 정식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4위에는 하나투자증권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하나투자증권인데요. 역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6,800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12%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부터 20위까지도 넘어가 볼게요. 12위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전자지급 결제 전문 대행사로서 또 지역화폐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오늘 최고가 13,490원 선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는 윗꼬리를 조금 달았고요. 13위에 우리산업홀딩스 역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오후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급등하고 있고요. 이어서 15위에 하나시스템까지 올라왔습니다. 방산주로 꼽히는 하나시스템 오늘 또 54,700원 선까지 경신 후 현재는 53,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위에는 달바글로벌이 올라왔는데요. KBT의 인기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아마존 화장품 카테고리 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계속되는 인기에 힘입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잡으며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급등하면서 165,000원 선까지 돌파해냈습니다.
19위에도 방산주가 올라왔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황제주 등급까지 5만 원 선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 고점 95만 8천 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살펴봤는데요. 트럼프가 한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카드로는 또 조선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이 조선업 역량이 악화되면서 미국이 필요한 핵 잠수함조차 제때 건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MR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장 하나오션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가 미국 협상 카드로 떠오를 수 있을지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조선 파트너십 이에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조선주들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는데요.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까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들리세요? 연결되셨어요? 혹시 지금 연결이 끊겼나요? 저희가 약간 이 인터넷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한 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잠시만 유튜브 채팅창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린님께서요. 네. 이정국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전에 진단을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 3만 원 의견 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 조금만 더 돌려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김수통님께서 네. 코파고 계신 거 아니고요. 누가요? 왜요? 김수통님께서 좀 전에 전문가님이 연결이 중간에 하필 예. 거기서 끊겨서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해피앤리치님, 미스터 진단 때 두산 에어빌리티 진단을 듣고 80%를 보유 중인데요. 네. 급등하네요. 갓종봉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분은 진짜 축하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비중 조절은 그래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다시 또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네. 저희 전문가님이 이번에는 또 3종목, 4종목 잠깐만요. 저거 한번 좀 네. 듣고 가도록 하죠. 전문가님, 조선주 관련된 비율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종복이가 집신장수, 남학신장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하고 관세 협상하고 할 때 조선 섹터, 우리나라 조선업 관련해서 그 관세 협상에 그 지렛대로 활용하네, 막 이런 말들은 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보다시피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질문이 마지막에 끊겨가지고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상대방이 무엇을 물어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선주 협상 카드? 그래서 그죠? 요게 좀 오늘은 좀 매끄럽지가 못한 거고, 이종복은 조선주 당연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고 미국은 그쪽이 조금 허약하니까 서로 약간의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여러분.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선주를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막 따라가는 거는 저는 좀 거시기 하고, 반대로 내가 바라는 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관세 협상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또 하나를 더 얹는 거죠. IRA 관련해서 2차 전지 세액 공제 막 이런 것도 좀 우리 대한민국에 좀 유리하게 해주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된다면 윈윈이 되겠죠. 결론은 저는 조선주 그럴 가능성 당연히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에서는 기대 수익은 조금 그죠? 떨어질 수는 있다. 다만 조정 시 관심을 갖는다,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 때 관심을 갖는다면 나쁘지는 않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섹터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가 종목 드려보도록 할게요. 3개 성공했으니까 이번엔 4개 한번 가봅니다. 와, 정말. 잠깐만요. 3개씩 2번 했죠, 이미. 네, 극한 직업이에요. 와, 오늘 10개를 넘게 예. 가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보통 이 시간에 저희가 한 4개, 5개 네. 이 정도 봐드리는데 이미 벌써 기록을 쓰고 계시는데, 와. 게다가 또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가잖아요. 그렇죠. 4개, 예, 극한 직업입니다. 한번 이게 가볼게요. 두 종목군을 2개씩 해서 4개를 묶어서 바꿔보거든요. 네, 유튜브에 이한이한이님께서요, 서진 시스템은 사실 다 하죠. 2차전지도 하고 반도체도 네. 하고 다 하는데 이 종목 28,800
2,800원이고요. 비중이 7%입니다. 다른 ESS는 잘 가는데 얘는 왜 못 가는 걸까요? 불성실 공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비슷한 결로 통신 장비 쪽 연결해서 봅니다. 과거의 전설적인 종목이죠. 네, KMW입니다. 예. 권정관님께서요, 이 종목을 이거 거의 이게 제가 알기로 최고가가 8만 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한창 평창올림픽 얘기 나오고 5G 그때거든요. 7만 1,000원에 사셨고요. 비중 10%. 이거 손해가 어떡하죠? 심해서 장투가 되었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와, 아마 이거 갑자기 어지러워지는데요. 단가를 좀 낮추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어느 섹터로 넘어가죠? 로봇으로 갑니다. 네. 로봇은 바로 첫 번째 에버영림의 뉴로메카고요. 이것도 매수가가 37,000원으로 손실이 제법 나와 있습니다. 10%. 지금 2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왔고요. 금수전님의 로보인데요. 6,740원. 여기도 손실이군요. 10% 비중. 아직 로봇 테마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5G 통신장비 관련해서 서진시스템과 KMW, 서진시스템은 특히 요즘에 ESS를 부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고요. 로봇에서 뉴로메카와 로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종목들이고, 이제 이걸 묶어서 설명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종목이 이제 옛날 종목이고, 하나는 이분이 너무 높은 데서 샀고, 하나는 물린 가격이 너무 크고, 그죠? 요런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불성실 공고 관련한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종복이가 봤던 거고요. 근데 이분도 보시면은요, 매수가가 28,800원이잖아요. 정수리 중에 정수리잖아요. 그죠? 이런 걸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ESS는 잘 가는데 왜 못 가는 거냐는 아까 얘기한 그런 게 있어요. 다만, 다른 ESS 잘 갔고 얘는 그동안에 못 갔으니까 이거는 손절매가 아니고 추가 매수죠. 저는 그런 의견 드리는 주식이거든요. 조금 더 밀렸을 때 이거는 이미 이분은 손절매 하라고 해도 너무 높은 가격이니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더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25,000원이거든요. 기술적으로 25,000원에서 25,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좀 얘기해주고 싶고, 이거는 갈아타기보다는, 그죠? 갖고 있거나, 만약에 이분이, 근데 이런 걸 꼭다리에서 산 사람이 2차 전지가 없을 리가 없는데,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적다면 나는 2차 전지로 바꾸는 것도 권고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KMW는 좀 반대인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7만 원이고, 그죠? 대신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질문하신 분, 질문하신 분을 그대라고 표현할게요. 그대가 매수하신 가격을 보세요. 그죠? 7배 올라간 걸 샀잖아요. 그래서 고생한겨? 요거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게 요새 미국 시장 진출 뭐 하면서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누군가가 내가 봤을 때는 들어온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정말 이 주식에서 복수하고 싶다면 추가 매수 의견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연간의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이 KMW는 올해까지가 적자예요. 그리고 내년, 후년이 흑자가 확 늘어나요. 그럼 이런 주식은 부도만 안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무 구조를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도 맞을 확률은 떨어지는 거죠. 나는 이 주식 본인이 만약에 복수하고 싶다면 나는 오케이예요. 대신 기술적으로 한 17,000원에서 2만 원대 언저리에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라는 얘기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는 37,000원이거든요. 37,000원이면 이분도 보세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여러분들은 주식을 너무 못 사요. 주식은 매도를 잘하는 상품이 아니고요. 매수를 잘해야 되는 상품이고요. 보면 37,000원에 물렸다가 36,900원까지도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이분 이거 18,000원까지 견디었잖아요. 그쵸? 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 주식은 지금 매수하는 거죠. 그죠? 지금 매수해갖고 3만원에서 32,500원만 봐도 수익률이 크지 않습니까? 요런 게 좀 아쉬워요. 다음부터는 정수리 매수 고치시고요. 갖고 있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드리고, 이제 로보가 내가 안 보는 주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는 이 주식은 잘 안 보는 주식인데, 요것은
기술적으로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도 6,700원이에요. 6,700원이면 이 주식이 6,700원을 간 적은 이쪽밖에 없어요. 역시 상투권 정수리권 매수잖아요. 내가 하이에나도 아니고,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식 추가 매수입니다. 그죠? 예. 4,500원 선 언저리 와서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6,000원대로 갈 때 매도하시면은 깔끔할 거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종목을 한 번에 또 묶어서 살펴드렸습니다. 와, 종목 진단 네. 11개를 10개죠. 와, 첫 번째 거 하나 또 했었으니까요. 어머.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나 이 정도 돼요. 미스터 진단 50종목 해드릴 수 있어요. 미스터 진단이면. 제가 벌써 어지러울 것 같은데. 자, 종목 진단은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남은 시간 오후장 전략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쿼드러플 리칭데이고요. 약간의 후장으로 가면서 약간의 늘어짐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계속 얘기하지만 딱 그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 주식은 기세고 가고 있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명분도 별로 없다.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다음 주 전략 얘기할 때 보충 설명 들으시되 최근에 급등한 주식은 추격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자제를 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 여전히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투차전지는 2차전지고요. 얘기해 드릴게요. 이종복이가 예전에 뭐 야간 방송하고 이런 거 할 때 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때 2차전지를 투차전지라고 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2차전지 그러니까 좀 거시기해서 그냥 투차전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소외받았던 투차전지나 그다음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기대 수익도 좋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려면 그쪽 갖고 그다음에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은 약간의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기회로 잡고 조정을 받지 않으면 그냥 안 산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 이런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의 랭킹 주제, 연애할 때 중요한 매너 있는 행동의 기준을 살펴드릴 텐데요. 1, 2위입니다. 휴대폰 내려놓기와 시간 지키기 중에서 이종복 전문가의 의견은 휴대폰 내려놓기였거든요. 네. 자, 과연 그럼 오늘의 1위는 보라색이 맞을까요? 어떤 걸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1위는 바로 시간 지키기가 1위였습니다. 35.2%, 휴대폰 내려놓기는 35.1%.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나 창행 미스터 진단할 때 이제 뭐 상법 개정 막 이런 거 물어보고 해도 나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나 속 좁아요. 와, 약간 아니 근데 시간 지키기가 매너 있는 행동의 기준이면요. 우리나라 사람 나는 유창호 앵커가 증인이에요. 나는 약속하면 10분, 30분 먼저 가요, 여러분. 저거는 그냥 당연한 행동 아닌가? 그럼 최고 매너 있는 저건 사람이에요? 당연한 행동이 어떻게 하여튼 뭐 나도 가끔 나 이거 진짜 맞추고 싶었는데 다음 어쨌든 주에는 나도 제가 틀릴 조금 때 더 있습니다. 수월하게 갖고 오겠습니다. 저도 좀 아니, 열심히 대신 나 연구해보겠습니다. 창행 나 뒤끝 있는 사람이고 미스터 진단할 때 나 권행만 찾을 거야. 마치겠습니다. 내일 잘해볼게요. 네, 전문가님 그럼 이쯤에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네. 오늘 화끈하게 또 종목을 많이 봐드렸는데요. 아쉬움 뒤로 하고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주제가 또 연애할 때 매너잖아요. 그렇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킹스맨의 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들 잘 지켜주시면 정말 좋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 위에 보이시나요? QR코드 찍고 공연 초대 이벤트 여러분 참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을 만한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공연에 초대를 해드리거든요. 티켓을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